지난 12일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서 경계 조정 대상으로 포함된 여수갑 선거구의 주요 입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목포 유달 해수욕장의 복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산책길과 스카이워크 확장도 함께 진행되면서 다시 각광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순천만 자벌드 운영사가 자벌드를 1년간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50여 명이 실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를 위한 운영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불 국가산단 배후부지에 있는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률이 14년 만에 100%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대불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에 있는 마지막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분양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100%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암군 3호읍 일원에 조성된 34만 5,960제곱미터 규모의 대불산단 배후 주거단지의 미분양 용지에 대해 최근 모 업체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라남도에서 출자해 지난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 운영사인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이 자벌드를 1년 동안 휴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근로자 50여 명이 실직될 전망입니다. 순천만 자벌드 근로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487억 원이 투입된 호남권 최대 직업체험센터 자벌드가 1년 동안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사 측은 휴관 사유로 경영난을 꼽았지만 근로자들은 운영사의 수익 창출 의지 자체가 없었다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가 굳이 순천만 자벌드의 문을 닫겠다는 것은 고용 승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있을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갑 선거구에서는 5명이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는 상황으로 무슨 이유인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인구 12만 5천여 명으로 선거구 유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여수갑 선거구. 반면 여수을 선거구는 하한선을 초과하면서 두 선거구의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서 여수 갑 선거구가 경계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갑 선거구였던 삼일동과 묘도동이 을로 이동하고 을 선거구였던 둔덕동이 갑으로 이동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형식입니다. 의석수 유지로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자들은 한숨 돌린 가운데 여수 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점쳐지는 입지자들은 모두 5명입니다.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959년생으로 여수 출생입니다. 지난해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아 입지를 다지며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의원과 민주당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3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주의원을 대상으로 2만여 표 차이로 졌던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전 의원은 1964년생 여수 출생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민주당으로 복당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입지자로는 강화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꼽힙니다. 강 부원장은 1974년생 여수 출생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 행정관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김경호 제주대학교 교수도 민주당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호 교수는 1966년생 여수 출생으로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의 언론학 박사를 취득한 뒤 제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여당에서도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영호 국민의힘 여수갑 당협위원장은 1956년생 여수 출생입니다.
주식회사 동서울타운 대표 등을 지낸 뒤 현재는 생활가구 도매업체 대표를 맡고 있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수갑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자는 없는 상황.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에 여수갑은 한 명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예비후보 등록은 추가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가 마무리될 이달 20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출마자들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후보 등록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항구 도시인 전남 목포는 도심에 모래사장을 갖춘 해수욕장이 사실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반동에 유달 해수욕장이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폐쇄돼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대 목포 유달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 속 해변의 풍경은 드넓은 백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좁은 모래사장과 자갈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바다를 매립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래가 빠져나간 겁니다. 시민들은 추억이 담긴 옛 공간이 사라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쪽에 이제 건물들이라든지 방파제 이런 것을 시설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이제 모래도 없었지만은 모래 유입이 이제 차단됐고 또 수심이 이제 깊다 보니까 모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던 것이죠. 결국 지난 2005년을 끝으로 운영을 멈췄던 유달해수욕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폐쇄된 지 약 17년 만에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복원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수중에는 각각 가로 120m와 50m 규모의 방파제를 설치하고 수면 위로는 계단식 블록을 쌓아 모래 유실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변에는 22,000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채워 넣어 다지면 복원 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다만 모래사장을 복원해도 면적이 워낙 비좁기 때문에 모래 유실은 불가피한 상황. 시공업체 측은 앞서 3개의 실험 모형을 검토해 설계 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 사전에 예측한 결과 우려되는 모래 유실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준공 후 3년간 주기적인 모니터를 통해 유실량을 파악하고 유달산, 사막도와 함께 목포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꼽혔던 유달해수욕장. 해수욕장 주변 산책길 조성과 스카이워크 확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의 불청객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남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소민 경장과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민 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겨울철만 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란 어떤 걸 뜻하나요? 블랙아이스란 영하의 기온에 녹았던 눈이나 이제 빗방울이 아스팔트 노면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은 아스팔트 위에 이게 생길 시에는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으로는 운행 전에 스노우 체인 등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빙판길 위에서는 최소 2~3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해서 평소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 넓게 유지하고 감소하고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만약 운전 중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블랙아이스는 일단 대처법이 따로 있는데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핸들을 유지하거나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게 도움이 되며 엔진 브레이크나 조속 기어를 사용해서 제동해야 하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평소에 운전할 때는 보이는 장애물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블랙아이스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결빙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 운전을 해야 함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대비해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경찰서 교통안전교회 이소민 경장과 함께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목포 출신 가수 박지현 씨가 데뷔한 지 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팬카페 회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가수 박지현 씨 포털 사이트 팬카페 회원 300여 명은 목포시 대성동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 2곳을 찾아 연탄 9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목포 출신인 가수 박 씨는 트로트 분야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상하는 성과를 얻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지방채 발행 여부를 시의회와 협의 과정 없이 추진하려던 집행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항 문화거리 어울릿 플랫폼 사업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여수시 전통시장 상품권이 폐지되고 여수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의 5,000원권 발행과 판매가 중단됩니다. 여수시는 각 상품권의 수요 저조와 판매량 감소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을 축소하고 편의성이 높은 카드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상품권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노점상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 실시와 연매출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여수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순천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주요 세입 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하반기 정기분 특교세 11건에 대해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비로 신대천 정비와 신흥중학교 통학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원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의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광양시 건강검진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입니다. 건강검진은 광양시 보건소나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항목은 혈액, 소변, 신장기능, 간기능, ABC형 간염 항체 검사 등입니다. 신안군 암태면에 속한 추포도를 음식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암태 추포도 일원에 섬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식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청사진을 구축하고 늦어도 2025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년에서 2025년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선정됐습니다. 현장 평가와 관광객 인지도 등을 토대로 진행됐던 이번 평가에서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지역 주민 1,800여 명이 연중 수질 관리를 실시한 점과 축제 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지정되면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비를 비롯해 홍보와 마케팅 등 전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